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답을 찾다. 안녕하세요. 제3회 열린 SDG 포럼 개회식 사회를 맡은 SDG 시민넷 운영위원이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이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코로나19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시 또 코로나 재확산 문제로 인해서 저희 오늘 이 포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10명 이내로 모여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동시간에 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따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띤 의견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은 외교부와 SDG 시민넷이 공동 주최하고 통계개발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장애포럼, 환경운동연합, 한국노총,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고려대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에서 공동 주관합니다. 그리고 이곳 국회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이하경 의원실,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에서 후원해 주셨고, 한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한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함께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총 3부 개회식 이후에 3개의 전체 회의가 진행됩니다. 주제 발표 성격의 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 대한 시사점과 과제를 논하는 이 전체 회의와 이후에는 현장 발표의 2가지 세션들이 준비됩니다. 6시까지 오늘 오후 하루 종일 이 포럼이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중요한 논의인 만큼 온라인을 통해서도 좀 늦은 시간까지 열띠게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이 열린 SDG 포럼 제3회 열린 SDG 포럼 개회를 시작하면서 두 분의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시느라 노력해 주신 두 분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2차관이신 이태호 차관님의 개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또 영상과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이하경 의원님, 또 송옥주 의원님, 그리고 또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안호영 의원님, 그리고 이덕희 한국 시민사회 SDG 네트워크 대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당초 이 8월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포럼을요. 근데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가 되고, 그래서 오늘 어려운 사정이지만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렇게 객상되는 바람에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못 오시고 대부분은 화상회의로 오늘 이렇게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이제 외교부하고 SDG 시민네트는 SDG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정부, 또 시민사회, 기업,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열린 SDG 포럼을 2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이죠. 2015년에 국제사회가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관련해서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또 국내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열린 SDG 포럼은 범지구적 가제로 부상한 코로나19의 확산이 SDG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 대응 상황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3월 아마 초순 그 정도로 해고해 보시면 당시에는 사실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방역 당국의 노력,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이렇게 잘 협심이 돼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통제한 나라로 자리매김했고 국제적으로 그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도 이런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하고 좀 체계적으로 공유를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방역 그 대응 태세를 배우겠다고 하는 외국의 또 수요들도 많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적인 그런 그 경험 공유 노력을 저희들이 펼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주제별로 웹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여러 그 나라들과 그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118개국에 3,800여 명, 뭐 일반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방역 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참여해서 한국의 그 소위 3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이런 분야에 대한 한국의 그 대응 역량을 또 배우고 대응 방안을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그리고 그린을 두 축으로 해서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선도형 경제, 저탄소 사회,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정책은 또 전국적으로는 경제, 환경,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SDG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형 뉴딜 정책이 국내외 SDG 이행을 가속화하는 그런 노력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이 보건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질서 전반에 상당히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기근 사태라든지 또 세계적인 경제 침체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나름대로 국제사회가 그 협력해서 거두어온 SDG 성과가 일부 퇴색되는 거 아니냐, 후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빈곤층, 취약층 이런 데 대한 영향이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위기 대응 역량이 좀 부족한 그런 개도국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대응, 그다음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 협력 구상, 한국어로는 좀 긴데요. 영어로는 Building Trust, ODA Korea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당장 이제 위기에 처한 그런 국가들한테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124개국에 6,300만 불 규모의 그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장 이런 위기를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어떤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한 3천만 불 규모의 포괄적인 역량 강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국제적인 연대를 위해서 UN, 또 제네바, 또 이 파리, 유네스코가 있는 파리 이런 차원에서 또 보건안보 우호그룹을 결성을 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다지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년이 ODA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OECD 데크에서 활동을 한 지 이제 10년이 꼬박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 그 개발 협력 주간인데요.
그 여러 가지 시민사회, 학계, 청소년 등 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뭐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이렇게 성장한 우리 경험이 다른 개도국들한테 상당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SDG 이행 가속화에 우리가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엊그제 그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그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우리가 끝까지 협력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 신뢰와 포용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에 우리가 적극 동참함으로써 SDG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포럼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또 모두가 안전한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관님 말씀대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들과 또 시민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에서 오늘 포럼에 함께 애써주시고 주최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개회사는 SDG 시민넷을 대표해서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대표이신 이덕희 대표님을 모시고 개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회 열린 SDGs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 참가자분들께 깊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당초 8월에 어떤 개최되어야 될 행사를 11월 말로 연기하게 돼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 발족한 SDG 시민넷은 국내외 SDGs 이행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17개 SDGs 관련된 3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연대 조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매년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하고 유엔의 SDGs 논의장에 참여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SDGs 정책에 대응하고 시민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부와 함께 주최하고 있는 지난해부터 같이 주최하고 있는 열린 SDGs 포럼은 SDGs 시민넷의 이러한 활동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SDGs 시민넷은 열린 SDGs 포럼이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만나 우리나라와 전 지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협력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열린 SDGs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SDGs 이행 과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그린 뉴딜, 디지털 사회 등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질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조정 원리로 삼고 있는 SDGs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21세기 뉴노멀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발전 논의가 전 세계적 흐름과 같이 SDGs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되기를 기대하고 합니다. 이 행사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되면서 발표자와 참가자 간의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 요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의 폭은 반대로 전 지구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참여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를 마련하는데 공동 주관으로 함께해 주신 통계개발원, 한국노총,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그리고 고려대 오정 에콜리질리언스 연구원 각 그 기관의 대표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부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SDS 공론화장을 기꺼이 격려해 주신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이학영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안우영 의원님, 그리고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룩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은 과제가 또한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의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단체의 대표들의 개회사를 마치고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 국회에 있으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늘 행사를 같이 주최해 주셨는데 국회 일정과 들 때문에 특히 이제 연말 일정들 때문에 좀 함께 참석 이 자리에 하시지 못하셨고, 대표에서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의 영상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김상희입니다. 외교부와 SDGs 시민넷이 공동 주최하는 제3회 SDGs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주최 측에서 애로가 많으셨을 텐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중유의 감염병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에서 문명사적 전환이라 할 만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에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바로 그런 가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2015년 UN 총회에서 SDGs 채택되고 시행에 들어간 지 5년입니다.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체계를 재정비해서 다시금 각 세부 목표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점에 코로나19 이후 SDGs 실천 10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해서 포럼이 열리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논의를 위해 이렇게 시민사회의 중지를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SDGs 시민넷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정부의 미진한 점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참여 여론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더 폭넓은 정보 교류와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논의된 주제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에서도 향후 10년간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주시고 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이라 믿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또 축사 한 분 모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속가능 발전
위해서 그리고 녹색 성장을 위해서 애써 오셨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욱 위원장님을 모시고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근데 코로나 이거를 절대로 뭐 일시적인 거로 이래 봐서는 안 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 한 80여 가지가 돌았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이즈, 사르스, 메르스, 그리고 뭐 이번 코로나도 있지만 또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 광우병 이런 것들이 뭐 그저 해마다 2개 정도씩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야생에 있는 바이러스를 조사를 해보니까 박쥐라든지 원숭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후 변화를 타고 이제 인간 세상에 나오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거 절대로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거보다도 지금 더 무서운 게 기후 재난이 오면 이거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거로 봅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보기를 우리가 경제 성장을 지금 열심히 하지만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그 성장을 훨씬 웃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보시면 그걸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 우리 홍수 오고 지금 장마 길어진 거 보십시오. 여기에 뭐 한 이틀에 걸쳐가 400mm 넘게 비가 왔더만은 이게 뭐 섬진강에 다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냥 죽기도 하고 다 빠져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이 홍수는 중국이나 일본에 왔던 홍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에는 그저 한 시간에 200mm 비가 온 적도 있고요. 중국에는 하루에 1000mm 비가 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그 태풍 같은 거 이런 게 앞으로 다 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 코로나 지금 대비하지 못한 나라들이 완전히 나라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기후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코로나 홍수 닥치면서 앞으로 이 국토를 기후 재난에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거 못하면 뭐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많이 개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SDG 13번째 들어가 있나요? 그게 기후 행동이라고 되어 있죠. 기후 변화에 적응하도록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돌면서 세계 60여 개 나라들이 다들 무역 규제를 해버리는데 뭘 무역 규제를 하나? 자기 나라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을 수출 안 하도록 딱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나라들이 식량을 수출 금지했습니다. 식량을.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우리 식량에 대해서는 참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오면서 우리 동아시아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겠지만은 호주 식량 많이 생산하는 호주, 미국, 유럽 앞으로 사막이 엄청 진행될 거로 봅니다. 지금 학자들 중에는 1년에 한반도에 1.5배만한 땅이 사막이 되고 있다 이러는데 그래서 사막 많이 진행되죠. 여기는 태풍 오죠, 비 오죠. 식량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자립할 수 있도록 식량 안보를 구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SDG 여기도 보면 첫 번째는 뭐 인구를 해놨지만 인구나 가난이라 그래놨지만 그거는 우리나라는 별로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딱 식량입니다. 식량. 이거는 92년도에 UN 환경회의 할 때도 보면 그때도 아젠다에 제일 첫 번째가 인구지만 그 다음에 인구라는 건 가난도 같이 포함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식량입니다. 식량. 지금 여러분 세계 강대국들은 전부 다 식량 자급자족 다 합니다. 식량 산업이 비록 적자라 그러지만은 식량을 자급자족 못하면 이거는 언제 망가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DG 2번 주제 식량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잘 준비해놓도록 하는 그게 우리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식량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소련이 옛날에 망하니까 그 소련의 에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나라가 큐바나 북한 같은 나라인데 속이 안 좋습니다. 수출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본이 태평양 전쟁할 때도 미국이 석유를 안 줬더만은 일본 야수꾼이 진사에 가면 그걸 써놨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안 줘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 안 줍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미우니까 우리나라 가장 타격 줄 수 있는 게 뭔가 딱 집어가지고 수출 규제를 했죠. 미국이 중국이 미우니까 가장 중국에 타격 줄 수 있는 걸 잡았죠. 우리나라 가장 타격받을 수 있는 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립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기회에. 그게 바로 SGD 들어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에너지를 앞으로 써야 된다고 재생 가능해서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달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보면 덴마크라는 나라가 옛날 70년대에는 에너지를 98.5%를 수입했고요. 식량을 70% 수입했습니다. 그때 덴마크 사람 많이 들어보면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그래. 먹고 살기 힘들었다. 지금 어떻게 됐나? 에너지 자립, 식량 자립 딱 끝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에너지 자립하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4배지만은 엄청 잘 사는,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 자립, 에너지 자립하면 반드시 부강한 나라 됩니다. 해외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어떤 고통이 닥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이 시기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이번에 코로나 우리 방역 잘한다 그러지만 다른 나라 막 칭찬하고 또 아무 나라도 따라하지 않는 게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국민이 안 따라줍니다. 우리 국민 정말 착합니다. 또 착한 이유를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세계에서 쓰레기 배출하는데 종량제 실시하고 음식 쓰레기 분리하는 건 지금부터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다른 나라들 다 칭찬하면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게 따라하려고 그래도 국민들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제 자랑을 좀 하겠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제안한 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방역을 잘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우리 질병관리 본부 보십시오. 칭찬 조금 해주면 막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막 일합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거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최고. 다른 나라에는 그래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잡고 이거를 우리나라의 앞으로 비전을 삼아가지고 이 기회에 이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거 에너지 자립하면 반드시 부강한 나라 됩니다. 그리고 식량 자립가 될 때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식량 안보를 딱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나라 안 됩니다, 여러분. 유사시에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부강한 나라 그렇게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 세워주시고 또 정부에서도 그 잘 받아가지고 앞으로 계획 잘 짜주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 김정욱 위원장님 거의 기조발제 수준의 좋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될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 저희 그 개회식 행사는 이것을 마치고 같이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세 분께서 요 현수막 앞에 이렇게 구자리에 앉아 계시면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도 어쨌든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쪽 모니터 옆쪽으로도 서서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